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이동함을 봅니다. 인류 사이에 1번 백문백답의 1번이죠. 농경발상지는 사시아인가? 일본 사람이 지은 책 교육자 협의회죠. 교육자 협의회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농경발상지, 농경이라 언어가 들어간 것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먹는 것과 또한 역사, 발상지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농경, 먹는 거, 발상지, 일본의 그 역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일본이 일본의 문화에서 느끼는 것은 두려움의 문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농경 문화가, 농경이라든지 농사라든지 먹는 음식이나 또 역사가 부족하다 한 것을 일본에서 한국보다 약하다. 그러면은, 한국은 분명히 일본보다 먹는 문제 해결되고 역사성이 돈독한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발전, 역사를 바로 세운다? 역사가 그러고 오래돼 있다? 그것 가지고 또 농사가 안정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튼튼하냐? 기원이 안정되면 튼튼하다, 이런 걸 우리가 내왔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분명히 기원적인 부분에 우리가 안정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안정되다, 일본보다 튼튼하다 할 수 있느냐?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가 동북아잖아요. 몽골도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몽골은 대부분 좀 제외되고 별도로 취급하죠. 가장 약한 나라가 국민들의 심성이나 이런 부분에 단결력, 정체성, 안 그러면 어떤 기업 문제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국가 유지가, 국가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럴 적에요, 가장 약한 것이 바로 한반도예요. 약한 것이 한반도예요. 중국은 중국 전체 땅덩어리를 두고 그 사람들은 중화락하는 사상에 자기 몸을 헌신합니다. 자기들이 정해진 범주가 있어요. 중국의 중자라고 할 때 이 중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요, 거기에 자기들이 뭔가 기여를 한다 하면요, 헌신합니다. 몸을 바친단 말이에요. 어떤 국가, 조그마한 어떤 그 나라, 이런 거는 막 수없이 막 바뀌었지만은, 중화락하는 큰 땅덩어리를 두고 여기에 뭔가 자기가 기여된다 하면요, 중국 사람들은 기꺼이 몸을 바쳐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은 서로 똘똘 뭉친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해외를 나가질 않았어. 해외 나갈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일본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일본에 있는 국가 통치자들이
내치 일본을 통치하면서 역사를 바꾸자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단합이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원한다면 자기들은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중국은 스스로 중화락하는 부분에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거다 의도를 붙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일본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이래 해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두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비하면 한반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줏대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지. 정체성이나 어떤 기후 문제에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을 붙잡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차피 일본 역사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은 이거는 우리 거니까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라 하지만은 도대체 이 우리나라 꽃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스부터 우리나라 꽃, 그거 있는 거예요. 그냥 무궁화, 어느 날, 너무 벌레가 많이 든다 그래갖고 집에 심어놨던 하단에서 그러면 그냥 빼버려. 이게 정말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나라 꽃이다. 우리나라 꽃이다. 이런 거 됐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으로 해라.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하고 하나님으로 하고 다른지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바꿔버려요. 성경에도 하나님 돼 있는데 그거 하나님을 바꾸자. 공동번역성 내자.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홍익인간 내려온다고 내려오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홍익인간 때문에 이거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니까 모든 한민족 된 사람은 이걸 붙잡아라.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일운동, 독립투사라고 왔지만은 전작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 정치가요. 한마디로 하나의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어느 누가 독립투사였다고 별도로 삶을 나는 독립투사였으니까 이 나라 정치 이렇게 혼탁하니까 독립투사로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정치는 내가 안 가겠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 된다.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었던 그 어떤 발걸음에 대해서요. 어떤 고귀한 발걸음이었어요. 국민들이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중에서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나라를 애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구나 바라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올바르게 걸린다 이런 게 없다니까. 중국같이 거느른 땅에도 중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전체의 전쟁 없는 국가를 만들어보자 그러면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달라드는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내노라 하는 역사가들이 역사 흔적들을 쭉 가면서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역사를 다 해석해버려요. 자기 편리한 대로. 공산주의가 내려왔다. 공산주의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38선이 가려서 우리가 끝까지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느냐? 국민들 전체로 반토막 난 이 땅덩어리에서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느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동운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운영해 가는데 거기서 노동조합이 주체 사상을 가진 것이 공산 사상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현재적이라니까. 6.25가 발생되어서 공산주의에서 밀려가지고 남한만 있는 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반토막 난 나라인 속에서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반조각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회사를 통해서 국가를 살려야 된다 하고 이런 어떤 회사들이 막 살아나는데 그 노동조합 기본 운동에 바로 이 주체 사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을 가지고 이걸 노동조합을 근본으로 하는 운동의 어떤 힘으로 산다. 거기서 나오는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의 운동 이론으로 지금 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전국에 있는 전체적인 노동조합의 어떤 전체적인 강령을 다 내놔봐요. 내 말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령이 어디 있는가? 모든 노동조합의 강령에 들어가면 전체가 그 이념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전부 다 공산주의 이론 갖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또 어디다가 들어가냐니까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난 사건 자체를 그걸 농민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농민운동. 동학난인데 동학의 운동에서 농민이 이용당했는데 오히려 농민운동에 동학도가 참여했다. 요래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리 되느냐? 공산주의 이론에서 농민으로 하여금 수탈당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지금 변조되어 있다니까. 수천 년의 역사 이야기해봐야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까지 안 가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데서 막 넘어오는 수많은 어떤 이론들이나 이런 데서요,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주체가 뭔데, 우리가 고주하게 가져야 될 것은 뭔데,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주체 사상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어디든지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이게 참말로 그야말로 반차인지 뭔지 뭐 오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덥석덥석 뭐 도배를 해놨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주체성이나 안 그래 뭐 어떤 정체성이나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그냥 도배가 막 둥둥둥둥 돼 있어요. 시도, 지사, 시도, 각시, 어떤 군, 그 수만큼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지금 남한으로 꽉 도배가 돼 있어갖고 남한 전체만 가지고도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 하더라도 5천만 인구에 하나의 어떤 주체적인 사상, 어떤 걸 이야기하라 하면요, 한마디도 말 못한다니까. 남한에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놨고 안 그러면 누구든지 붙잡아놨고 도대체 우리 남한을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려면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무도 말 못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물어봐도 그렇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는다. 일본 같으면 그러겠죠. 역사를 바꿔라 해도 우리는 바꾼다. 이런 어떤 일본의 정체성은 아마 그런까지 일본 국민들의 정체성은 그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는 중화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다. 우리는 통일되어진 이 상황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아마 중국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남북은 뭐예요?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북은 북대로 마음대로 역사를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주체사상이라고 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그거 자체를 가지고 찬양해버리고, 남쪽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하면서 공산주의에서부터 자유주의 수많은 옛날에 헬라 철학이나 뭐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서양의 철학들 뭐 여러 가지 덤터기를 대학마다 전부 다 도배가 다 돼가지고 많이 알면은 오래 앞선 사람이고 많이 알는 것이 힘이다 그래갖고 막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없이 무조건 막 도배해난 그런 식으로 우리가요 지금 사상이 혼탁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생겨봐봐요. 자기 각양 100이면 100인 각색으로 의견을 다 내놨는데 답 없는 거, 내한테 책임 안 되는 거 그냥 뭐 책임 없이 막 던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어떤 사회의 어떤 약자를 위해서 뭔가 자기 삶을 바쳐서 나타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하는 내 자신부터 벌써부터 잘못됐지만은 복직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사회운동가라 해갖고 실컷 해갖고는 알고 보면 정치로 쪽으로 다 가버리고 복지 예산 타내는 거고, 복지 예산을 어떻게 우려먹느냐, 그것 갖고 마치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도배가 되어 있는 모든 어느 분야든지 전체가요 페인팅이 되어 있다. 페인팅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자들이 어디를 두고 겨냥할 데가 없어요. 교회가 한때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처럼 보였지만은 교회도 봐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의 알맹이가 공통적인 부분이 없어요. 어느 것이 바른 교회다라는 것을 사회에다가 보여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좀 나간다 싶으면 뭐 건물 덩성덩성 지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는 것에서 뭔가 성부를 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 역사, 수천 년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자랑할 것 없다. 현재는 그렇다. 없다고 그래서 그냥 팽개치고 막 가만히 나가라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라는 거죠.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죠. 끄집어낼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인류의 발상지가 어딘가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역사책을 봤더라면 아마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겠지. 인류사 이야기를 하면서 농경 발상지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일본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일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 자체, 책에 나오는 제형 자체가 농경 발상지를 끄집어낼 정도로 정말 빈약한데도 일본이 일본으로서 남아있고 일본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어떤 분명한 색깔 하나는 있다. 어떤 정체성은 있다. 가까이 있는 일본과 가까이 있는 우리는 분명히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일본은 적어도 이스라엘과는 대별되어지는 분명한 색깔이 있다.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튼튼한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보다도 정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안에 소속해 있는 국민들이 이 정체성을 누리고 있느냐? 어떤 요소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단합되어 있느냐? 안 돼 있다. 분명하다 이거. 어떡할 거냐? 찾아내야지. 지금까지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이제부터 찾아내야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걸 선포한다 이거요. 교회에서. 교회가 책임이 있으니까. 적어도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알고 일본에 대한 상황을 아는데 그 한국 교회니까 특히 일본에 대한 내용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본에 잘 알고 또 교회 목사니까 교회니까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이 선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을 이제라도 선포가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른 길을 찾는 데 하나의 도구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요것만 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목사가 알고 있는 아주 적은 부분에서 지금 접근해서 어떤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본 모든 걸 다 알고 지금 이야기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한국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찾는데 어느 부분에 손을 댈까? 어느 부분에 손을 댈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할까? 이런 이제 정리하는 또 본인의 이 목사로서의 이 개념을 어떻게 들어갈까 이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달력을 이야기했다. 달력을 가지고 끄집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 후손들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의 후손들이 장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개인이 다 고민해갖고 요소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달력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의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싶어서 지금 끄집어낸 게 이제 달력인데 다른 사람은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있어요. 참 예를 들어 하자면 엄청나게 많이 쓸 텐데 저는 달력을 한번 가지고 비춰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달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나 그러면요. 나이가 지금 현재 60너인데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설날이 지난주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설날을 맞이했던 내 기억에 설날을 맞이했던 벌써 일제시대 지났으니까 1952년에 내가 출생이니까 1960년, 1970년, 60년, 65년 그 사이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의 설날을 맞이할 때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듣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는 설이 양력이다. 이렇게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해 지나니까 다른 해 지나니까 금년의 설은 음력을 쉰다. 이란단 말이에요. 지금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겠지. 그러나 60년, 70 된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랬다니까. 아이들은 설날을 기다리는데 설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올해는 음력이다, 올해는 양력이다 학교에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다시 말하면 음력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번에 설이 음력설인데 이제 설을 음력설이 하지 않았고 그냥 설날이라는 이름을 바꿔놨는데 그럼 우리 그걸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설날이라 부르기를 하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양력과 음력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썼어요. 학교에서 뭐 행사할 때는 양력을 쭉 일하다가 뭔가 또 어떤 절기라 당하면은 음력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 이야기하면서 음력 날짜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일을 이야기할 때도 네 음력 쓰느냐 양력 쓰느냐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음력 양력 쓰는 이런 말을 안 하잖아. 그냥 생년월일을 해버리지. 옛날에는 그랬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나라가 음력 양력 쓸 때는 해방하고 난 뒤에 음력 양력을 병행을 했다.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는 우리에게는 음력 양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양력을 안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양력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 양력은 누가 쓰느냐?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1894년 대한민국의 가보 경쟁을 일으킬 때에 한글을 우리나라 민족이 공용어로 쓰게 만드는 아주 지금 볼 때는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을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을 수탈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자충수로 뜬 거예요. 한글의 위력을 몰랐던 거죠. 그런 한글을 양력을 쓸 때 한글을 쓰게 될 때 양력을 이미 자기들은 달력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쓰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양력 쓰라고 이렇게 강요는 안 했어요. 그 잔존이 양력 쓰던 어떤 그 물결이 일제강점기에서 양력을 병용해서 쓰던 그 내용이 해방되어서도 우리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쓰던 것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중에서 양력 쓴다, 음력 쓴다 하는데 충돌이 없었다. 내가 자랄 때에는 이미 은근히 양력이 그냥 묻혀서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약했지만 양력을 먼저 썼다.
요것 때문에 일본의 그 문물이 우리는 서양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양의 문물을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받아들였다. 그 어떤 대표적인 어떤 비교되는 것이 달력이란 달력. 거꾸로 보면은, 다르게 보면은, 일본은 달력이 음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그랬지만은, 일본은 그냥 바꾸자 하면 그냥 바꾼다는 거야. 음력, 자기들은 음력이란 이런 체계가 약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쓰던 달력을 그냥 그대로 써버려 하면 국민들 전체가 그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 있다, 음력 있다 별도로 없단 말이에요. 전에 쓰던 그거 자체가 그냥 없애버렸으면은 국가에서 없애버리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력 쓰던 이 이력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관습이 오래 전부터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못 넣으니까 지금도 음력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달력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양력 달력이 언제 생겼느냐? 언제 생겼는데 일본 사람들이 서양에서 문물 들이면서 자기들이 그냥 덥석받아 쓰는 거예요. 이 달력은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황교황이 1세가 나오네. 그레고리우스 1세.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그 참모들이 그 어떤 그 언론을 해가지고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니까 이때 공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그레고리우스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레고리우스력이 발표가 되니까 여기서 반발해가지고 아니 그 그레고리우스력보다 우리가 나라고 또 반발해 나오는 것이 동방교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율리우스력이라고 있는 거예요. 소련의 러시아의 동방정교에서 쓰고 있는 달력이 율리우스력이에요. 율리우스력 달라요. 이거는 그레고리우스력을 나타내니까 야 우리 그거 받을 수 없어. 우리는 율리우스력을 하겠어 하고 자기들이 지금도 정통을 가지고 그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달력이라 그러지. 교회 달력. 동방정교에만 교회 달력이 따로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이 부르는 달력이 따로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처럼 음력과 양력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음력은 묻혀버리고 이 그레고리우스력이 달력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590년경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590년경에 만들어진 이 달력을 쓰는 그 시대가 당시에 달력이 그러면은 그레고리우스력만 있었느냐? 그레고리우스력이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율리우스력은 그레고리우스력을 반초해가지고 비춰보니까 요거 우리가 더 보강해서 우리는 따라하자라고 반발해서 하나에 나온 것이 율리우스력인데 그레고리우스력이 나올 때에 필요성은 왜 필요했느냐? 바벨론 지역이라든지 애국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몇몇 지역에서 달력이 있어요. 달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달력이 있다니까. 근데 그 달력이 지금 이야기하면 달력이라 달력. 달의 역이라 달을 기준해서 역을 만드는 거예요. 1년을 이렇게 계산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틀려요. 바벨론 틀리고 이집트 틀리고 중국 틀리고 우리나라 틀리고 각 나라마다 다 틀리는 거. 우리는 거의 중국에 준해서 따라가지만은 일본은 더구나 뭐 쩔쩔 매는 거지. 없어가지고 저 체계가 없으니까. 그 외에 구라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떤 조그마한 훈족이나 이런 역사가 없는 바이킹족이고 영국, 프랑스 이쪽이 전부 다 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1년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통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 달력이 없단 말이에요. 달력이. 그거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집트 있고 바벨론 있고 요거는 어떤 부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달력이 있는데 이런 애로상 국민들 전체에 교회가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에 하나의 통일적인 안으로 제안을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천체가 얼마나 돌고 달이 한 달에 얼마나 돌고 이런 어떤 계산을 한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해서 1년을 전체를 12달 나눠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계산해서 365일을 태양 한 주기를 전체를 나눴고 12달을 나누어서 이렇게 쪼개서 나눈 게 달력이라. 그 통일시키려고 내놓은 게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내용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오신 해를 예수님 오신 어떤 행사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달력 안에 이런 날을 지키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율리우스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데 하고는 그거다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지금은 그레고스력과 율리우스력이 교회력으로서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대세가 서양에서 교회력을 가지고 썼는데 그레고리우스력을 우선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에서 쓰다 보니까 이 서양에서 통일되어진 모습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일본이 그걸 그대로 아무 내용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서양 문물을 앞서서 받아들인 거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달력만 이야기를 해도 지금요,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 달력을 전해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달력을 하는데도 서양에서 넘어오는 서양력이 분명히 우리가 쓰던 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이렇게 묻혀서 그냥 간단 말이야. 묻혀서 역사성을 내세울 만한 어떤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달력은 우리가 꼭 이리 써야 된다. 아까처럼 율리우스력이 달력이 있는데 그레고스력을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써 라고 하는 교회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달력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달력에도 그렇다니까. 그 다른 내용을 갖고 이제 엮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달력 요 정도까지 였는데 우리의 주체성을 나타낼 만한 요소를 이런 부분에서 자꾸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